이처럼 국가 간 리튬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배터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고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직접 개발해 연간 수만 톤 규모의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 역시 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과 자원 외교를 통해 리튬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리튬은 21세기 석유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미래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미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에서 리튬은 반드시 필요한 소재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리튬을 활용한 기술 또한 지금의 왕좌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가볍고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차세대 배터리로는 리튬 황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리튬 황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이론적으로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기대할 수 있어서 같은 무게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만 충방전 과정에서 황이 전해에게 녹아 배터리 성능과 수명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액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폭발 위험을 줄이고 흑연 음극재 대신 리튬 메탈 음극재를 도입해 에너지 밀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리튬 사용량이 20에서 40%가량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는 곧 국가 전략 자원으로서의 리튬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리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지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석유가 20세기를 움직인 검은 황금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리튬이 21세기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세계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곳이 몇몇 나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리튬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출 제한이 걸리는 등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원료 조달이 지연된다면 전기차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출시 일정이 크게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와 기술 혁신 속도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전동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호주와 남미, 중국 등 대표적인 리튬 생산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리튬을 전략 자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라 불리는 안데스 산맥 일대 소금 호수에서는 대규모 리튬 염호가 개발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과 여러 나라 정부가 앞다투어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리튬 패권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일찍부터 국가 차원에서 리튬 공급망에 투자해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세계 리튬 정제 능력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글로벌 배터리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우위 체제를 구축했죠. 또한 중국 기업들은 남미 리튬 삼각지대의 여러 염호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 등 공격적인 리튬 투자로 다른 나라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리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중국에 집중된 리튬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이외에 미국 동맹국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리튬을 사용하는 전기차만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EU 등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중요한 배터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EU 내에서 전략 광물 수요의 일정 비율을 자체 조달하고 정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은 현재 리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르투갈, 독일, 체코 등의 신규 리튬 광산 개발을 신속히 승인하고 리튬 재활용 산업에도 적극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처럼 국가 간 리튬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배터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고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직접 개발해 연간 수만 톤 규모의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 역시 남미 국가들과 FTA 체결과 자원 외교를 통해 리튬 공급망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리튬은 21세기 석유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미래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되었습니다. 전기차가 더욱 보급되고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리튬을 둘러싼 각국과 기업 간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입니다. 이제 리튬은 단순히 가벼운 금속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자원으로 세계 무대에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공격적인 자원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튬이란 원소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자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가벼운 금속이지만 배터리 산업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미래 기술의 열쇠로 떠오른 리튬, 전기차와 로봇, 우주개발, AI 등 우리가 그리는 모든 첨단 분야에 이 작은 금속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언젠가 리튬보다 더 혁신적인 자원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리튬 없이 돌아가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리튬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